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끔찍한 이야기라 생각도 하기 싫죠. 하지만 광주에서 거짓말 같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곳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정부는 사고 발생 경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부실공사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한국 사회 전반의 부실공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통해 단순 하자부터 거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부실공사 실태, 브릿지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천 서구 원당동 756번지 1원에 들어서는 검단 신도시 안단태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합니다. 공공 분양 건물로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원대에 분양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죠. 2021년 9월에 분양돼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는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판으로 된 주차장 천장, 즉 대지면이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다행인 점은 공사 중 주말 밤에 사고가 벌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바로 위에 놀이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니 만에 하나 이번 사고가 준공 후 벌어졌다면 큰 불상사가 일어났겠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 광주에서 벌어진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후진적 건설 사고로 규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LH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LH와 GS건설은 사고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GS건설은 현장에서 구조 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부실 시공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게 최초의 입장이었죠. 그러자 LH는 GS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시공 책임형 CM 방식으로 인천 검단 AA1312블록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했습니다. LH가 공사 방식을 거론한 이유는 사고가 단순 부실 시공이 아닌 설계 자체의 원인이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시공 책임형 CM 방식은 시공사가 건설사업 관리자가 돼 설계 검토를 수행하고 약정된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LH는 GS건설이 설계에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S건설도 반박했죠. 이 방식이라고 해도 시공사가 관여하거나 이를 검증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약한 수준의 설계 변경만 진행할 뿐 심각한 하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설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네타시오 공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히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미 조사된 내용과 함께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장 답답한 건 입주 예정자들이겠죠. 사고 발생 후 사과를 듣기 전까지 책임 공방으로 얼룩진 상황이었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기에 분노는 극에 달했죠.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릿지는 입주 예정자를 만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게 저희 집이었다니, 여기가 놀이터 자리였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할수록 너무 아찔하고 참담하고 그냥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진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임리업 대표이다 보니 겨우겨우 정신은 차렸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만큼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사과나 이런 것도 정식적인 것도 없었고 한 사고 발생 한 4일 정도 지나서 LH 측에서 단체 문자 온 거 빨리 수습 중이고 뭐 빨리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게 답니다. 사실상 GS 쪽이랑은 소통이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 이제 회장님하고 저하고 소장님 한 번 뵌 게 답니다. 사실 첫 집회는 집회랄 것도 없이요. 그날 저희가 급하게 이제 오전에 장관님이 오후 2시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입주민분들한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그 방에 이제 했더니 입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셨던 거였고 이제 그저께인 토요일에는 저희가 사실상 공식적인 1회 집회를
저희가 주최해서 진행을 했던 건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면 재시공입니다. 지금 무너진 부분의 주차장 설계 공법이 무량판 시공이라는 그 공법이에요. 저희가 아직 도면도 못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군데군데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연 주동의 영향이 없을 것인지, 그리고 또 뭐 하나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700여 곳 중에 뭐 30여 곳의 철근을 빼먹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30여 곳만 빼먹었을지 아니면 다른 곳까지 다 했을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기사를 낸 것인지 저희는 그런 게 다 의문이고요. 무너진 주차장만 해준다고 해서 저부터도 불안해서 못 살 것 같고요. 거기가 과연 안전할지에 대한 의문도 더욱 의문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사고조사위 구성을 발표한 날, GS건설은 기존 책임공방 입장을 철회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시공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0일 만에 머리를 숙였죠. GS건설과 LH 모두 우선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번 사고와는 별개로 자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 또한 정부와 협의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입주 예정자들과 적극 소통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제기된 원인은 주차장의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란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가 아닌 기둥으로 슬라브, 즉 위층을 버텨내는 구조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력벽으로 구성하는 벽식이나 수평 기둥인 보로 하중을 견디는 기둥식 구조와는 다른 구조죠. 무량판 구조는 내구성이 높고 층간소음이 적지만 설계 구조상 수평으로 오는 하중에는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설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무량판 구조로 지은 건물이 많고 안전성도 확인돼 시공 중에서 발생한 문제로 원인 분석이 넘어갔죠. 부실공사는 앞선 GS건설 관계자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 인정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9일 자체 조사 결과 철근 30여 개가 시공 과정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고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 83곳과 함께 전국의 110개 현장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죠. 아파트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불량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3곳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이 업체들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적발됐습니다. 2021년 5월이 아파트 착공식이었던 만큼 공사기간도 겹치죠. GS건설은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얼마 전 서울역 센트럴 자이에서의 외벽 균열 사고도 있었습니다. 필로티 기둥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됐죠. 이 단지에서의 전면 정밀 조사 결과는 6월 말에 나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정부 조사가 끝나는 7월 1일까지 힘겨운 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부실 시공과 관련된 의혹은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결과 최근 3년여간 1591건의 안전미흡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도 매년 500건이 넘게 적발된 것이죠. 상위 10대 건설사 중 안전미흡 사항은 현대건설이 165건, 롯데건설이 104건, GS건설이 95건, 포스코건설이 64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올해에만 벌써 15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철근 실종 사태가 비단 이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자재 수급 불안,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와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떼먹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제 시행사가 지급하는 비용에 비해 시공된 건물은 같은 가격이 아닌 거죠. 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자세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부실 시공 의혹과 사고 발생 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파트들 하자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만큼 품질이 좀 불량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품질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종합건설업체 GS가 시공을 하느냐. GS는 시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문업체한테 이걸 하도급을 주는 거거든요. 관리만 하면서 전문업체에 줍니다, 일을. 그러면 전문업체가 다시 불법이지만 시공팀장에게
또 불법으로 제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일 자체가 뭐 70원, 50원, 30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대로 원청 시공사인 대형 종합건설사에서 100원짜리 공사를 수주합니다. 그 다음은 건설 전문 업체에 70원으로 일을 맡기죠. 이미 종합건설사는 실제 건축에 개입하지 않고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문업체라고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관리를 하죠. 전문업체는 불법이지만 시공팀장, 일명 현장 오야지에게 재하도급합니다. 그러면 이 시공팀장이 불법 하도급으로 50원에 수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공팀장에게 또 이것을 30원에 일을 맡깁니다. 결론적으로 100원짜리 공사가 30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시행과 시공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 뒤에야 공사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모습에 입주 예정자는 물론 누리꾼들도 분노했습니다. 더욱이 GS건설은 철근 30개가 빠진 것도 시인했죠. 사람들은 주차장에서만 철근이 빠졌겠냐며 한국의 부실공사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건설사의 신뢰도 하락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시자인 정부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인 건설사의 반성과 각성이 절실합니다. 이 사고를 비롯해 앞으로도 부실공사 문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